오늘 저기 감정평가사 1차 설명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 방문각에서 밀고 있는, 항상 매년 밀고 있는 테마입니다. 자, 당신이 평가사가 되는 과정, 방문각의 문을 열다. 근데 이 문을 여는 거 누구라도 열어요. 뭐가 중요해요? 문 닫고 나가야 돼. 이 문 닫는 게 중요한 거라고, 문을. 그래서 저는 이게 문을 닫다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문을 다 닫아놓으면 뭐 할 거야? 아무튼 오늘 문을 열고 빠른 시기에 문을 닫고 어디로 놀러 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국승옥 강사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일단 이 설명에는 누가 들어야 됩니까? 이제 설명의 목적 또는 대상이에요. 설명의 목적 대사. 그리고 제가 이게 어제 PPT를 만들었는데 살짝 올해는 좀 유치함이 좀 들어가요. 누가 들어야 됩니까? 여기 병아리가 하나 딱 있죠. 아, 이거 찾느라고 한 쉽지 않았어요. 근데 막상 해놨더니 좀 유치하네요. 자, 아무튼 오늘 설명에는 1차 시험 설명이에요. 1차 시험. 그리고 여기에 병아리를 적어놨으니까 1차 시험에 이제 처음 도전하거나 또는 본격적으로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설명은 노베이스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합니다. 노베이스. 노베이스라는 게 뭐니? 그러면 자, 나는 저기 학교를 다닐 때 전공이 회계 또는 경제다. 나는 전공이 회계 또는 경제다. 요게 노베이스예요. 요게 노베이스. 그리고 지금까지 뭐 시험을 본격적으로 공부해서 시험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제 노베이스예요. 그리고 노베이스를 대상으로 우리가 학원에 선택하고 간략하지만 1차 합격 전략을 조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 과목별 합격 전략은 선생님들이 저번 주에 다 나와서 유튜브 영상으로 다 찍었어.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어요. 요거 내가 스피드 퀴즈 내려고 했는데, 우리 방문각의 공식 유튜브는 유튜브 채널에 방문각 감정평가사, 방문각 감정평가사 이렇게 치면 우리 방문각 서울법학원 공식 유튜브 채널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뭘 좀 활용합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 단순히 학원 홍보 이런 것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부동산학은 계산 문제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수업 중에 하기 어려운 계산 문제 같은 거 영상으로 찍어서 누구든지 보기 올려놔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보면 우리 학습 자료도 많고 학습 내용도 많아요. 그리고 제일 인기 있는 동영상이 합격수기. 2차까지 합격한 생들이 돌아가면서 인터뷰도 하고, 올해 저저번 주에는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 4분을 초청해가지고 뭔가 좌담합디다.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자, 일단 우리가 학습 전략을 짜든 학원 선택을 하든 최근에 어떤 트렌드를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이게 좀 상당히 좀 달라졌어요. 최근 1차 수험생 통계를 보면 여기 이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취급이 아니라 주의야. 주의. 왜 주의입니까? 최근에 거의 급격하게 우리 응시자생 수들이 조금 많이 늘었어요. 우리 저기 30일에야 우리가 시험을 보면 36회고 올해 4월에 35회예요. 그러니까 4년 전에 31회 때 2,500명 정도가 원서를 접수했는데 2년 사이에 2,000명이 늘었단 말이에요. 2년 사이에. 그렇죠. 2년 사이에. 3년 됐네요. 3년 사이에. 2년 사이에 2,000, 또 2,000에서 지금 3년 사이에 거의 4,000명이 늘어났어요. 거의 4,000명. 그래서 작년에는 6,746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학원 선택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냥 이제 합격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1차도. 자, 그리고 합격률 23%고 올해 합격자 수가 1,34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합격하는 건 아니야. 그냥 대충 공부하면 1차는 합격하겠지, 이건 아니죠. 우리 선배들이 대부분 1차를 중시 여기느냐, 1차를 그냥 과정이라고 단순히 생각하느냐, 그러면 10명의
우리 그 공부한 선배한테 물어보면 1차는 과정이지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고. 그러나 이제는 1차는 과정이 아니라 반드시 확실하게 넘어야 될 어떤 필수 내용이 돼버렸어요. 수강생 수가 많아지니까. 자, 더 봅시다. 자, 요건 우리 학원 관리자들이 설명회 할 때 이것 좀 넣어달라라는 거야. 우리 박물관은 대부분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돈을 더럽게 안 써요. 그래서 우리 이것도 뭐 우리 수험생들이 꼭 알아야 될 건 아닌데, 우리 방문각은 정말 다양한 자격증을 다 해요. 뭐 공무원, 중개사, 주택관리사, 평가사, 노무사, 뭐 세무사 다 해요. 그런데 평가사 시험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수익률 1등이야. 이게 매출이 1등이 아니라 수익률 1등이에요. 뭐가 없냐? 비용이 안 들어. 광고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광고 기껏 하면 누구냐? 강의하는 저 불러다가 야 1차 설명해라, 이 끝이에요. 그리고 오늘 커피 쿠폰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겁니다. 내 호주머니에서. 자, 그런데 아무튼 우리 요것 좀 꼭 좀 광고 좀 해달라니까 제가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자, 합격자 수 1위 학원은 뭐냐? 제가 스피드 퀴즈 때 신림동에만 한 3개 있죠. 그리고 다른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한 3개 있어요. 그래서 한 5, 6개 정도 지금 학원이 쭉 돌아가고 있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이게 합격자 수가 어떤 학원이 1위입니까? 이런 거 통계가 안 나와. 이런 거 통계. 이런 것도 발표해봤자 소송 걸리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떤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2차. 우리가 2차를 합격하면 기쁨에 젖어서 합격 수기를 좀 적어주세요. 학원이 요구하면 적어줍니다. 그리고 합격 수기를 적으면 학원에서도 소정의 합격 수기 수수료를 줘요. 그러니까 합격 수기를 적어주는데, 자, 여기 지금 신림동에 있는 새 학원이에요. 새 학원인데 요놈이 왠지 합격 수기가 85개죠. 이게 요거 숫자 합쳐보면 113개 합격 수기야. 학원에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합격 수기가. 근데 우리는 지금 200명 이상 뽑잖아요. 200 동점자까지 하면 그냥 200명 뽑는다 그러면 한 절반 좀 넘게 합격자가 합격 수기를 적어줬는데, 그중에 이게 방문각입니다. 방문각 85개가 등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이 아니야. 압도적이에요. 여기는 A사, B사야. 압도적이. 두 개 합쳐봤자 택도 없죠. 자, 그 다음에 2차 합격 수기만 있습니까? 1차 합격 수기도 있어요. 1차 합격 수기. 1차의 합격 수기는 두 학원만 이렇게 적고 있는데, 우리 서울법학원이 219개, 그리고 여기는 16개.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학원과의 어떤 비교를 좀 해보라는 거죠. 비교를. 그러니까 누가 압도적이야? 대답 좀 해줘. 그래야 관리자가 좋아한다니까. 이거 꼭 하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서울법학원의 감정평가사가 1차, 2차 다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요건 2차 선생님들이 1차 수강생들에게 꼭 하나 설명해 달라는 게 있어. 요거 한번 봐요. 자, 우리 2차 합격 수기가 85개니까 거의 우리가 2차가 압도적인데, 2차 선생님들이 뭘 말하냐? 우리 방문각에서 1차를 합격하고 방문각에서 2차 스터디를 해. 2차 스터디. 2차 주말에 대부분 하죠. 특히 토요일 날 2차 스터디를 하는데, 방문각 2차 스터디에 참여를 해서 100등 안에 들면 거의 여기 있다는 거야. 100등 안에 들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좀 애리무리하다 그러면 우리 서울법학원의 2차 스터디를 딱 들어서 내가 100등 안에 들면 웬만하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물론 100등 밖에서도 합격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 2차 선생님들은 100등 안에 든다면 그냥 무난해. 그래서 이걸 목표로 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1차 수강생들도 꼭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 그리고 당연히 뭐 1차야 서울법학원이죠.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보죠. 우리 감정평가사 접수 인원 중 대부분은 방문각입니다. 자, 이거 뭘 보고 대부분 방문각이니? 자, 통계입니다. 이게 저는 준비하라고 이거 갖고 왔는데, 이것도 뜯어 갖고 왔는데 별로 놀라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요거
우리 저기 직원분들한테 한번 같이 해봤더니 자, 여기 보세요. 자, 요거요. 1차 2023년이니까 작년이죠. 그러니까 올해 시험 35회 시험을 대비해서 2023년에 인강을 주문한 수가 몇 명입니까? 4,900명이에요. 4,900명. 그러니까 지금 원서 접수가 6,700명이잖아요. 근데 그중에 900명은 시험장에 안 왔어. 그럼 뭐겠어요? 인강 끊지 않았어. 그냥 책만 사서 그냥 한번 시험 한번 볼까 하다가 공부를 안 해서 포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공부를 좀 책이라도 샀고 인강이라도 주문했다 그러면 한 6,700명 중에서 한 5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5,500명 중에 거의 5,000이 일단 단과든 종합반이든 서울법학원 우리 1차 인강을 주문했다는 거죠. 대단한 수치예요, 이거. 그다음에 2차도 봅시다. 2차. 우리 2차가 200명을 뽑죠. 200명을 뽑아. 근데 보통 경쟁률이 요새 1차가 좀 많이 합격해가지고 작년에 올해 작년 비슷한데 경쟁률이 한 12대 1 정도 돼요. 12대 1. 12대 1. 그럼 200명이면 12대 1이다 그러면 2,400명 정도가 응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봐요, 이게. 네. 3,100이야. 3,100. 이건 압도적으로야. 압도적. 거의 뭐 통계를 넘어놨어. 자, 그래서 우리 저기 접수 인원 중에 감정평가 시험 1차, 2차를 접수하는 인원 중에 대부분은 확실히 방문과학이 맞습니다. 방문과학. 물론 다른 학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뭐 요것만 우리가 분석을 해도 비교를 해도 방문과학이 압도적이네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라는 거야?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은 방문과학이라는 겁니다. 몇 년 전통? 50년 전통. 50년 전통. 자, 그 다음에 요건 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요거 누굴 것 같습니까? 예, 놀부입니다. 놀부. 욕심 많은 놀부. 그래서 이것도 하나 관리자가 꼭 넣어달라 그러는데 우리 2025년에 뭐라고 적어져 있냐? 보다 강력해진 강사진. 그 안에도 강력해요. 그런데 보다 강력해진 강사진에서 이번에 2차에 유명하신 분 두 분이 추가로 들어와요. 오성범 평가사랑 그다음 김기용 박사 이렇게. 그리고 1차에도 우리 민법의 김동진 선생님이 이번에 새롭게 오십니다. 그다음에 우리 감정평가 관계법규예요.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항상 좀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이름부터 길어가지고 뭔가 이게 그래서 대부분 수험생들이 줄여서 감관법 이러죠. 발음하기도 더럽게 어려워요. 저는 그냥 관계법규라고 하는데 이 관계법규에 김희상 선생님이라고 강의 뭐 깔끔하기로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 넣어달라는 거죠. 서울법학원이 욕심쟁이가 이제 넘쳐고 있어요. 욕심이 넘치고 있다. 그래서 보다 강력해진 강사진. 그래서 요거 설명하는 이유는 강사를 선택할 때 아직 여기에 새롭게 오신 분들은 강의가 안 올라가져 있다는 거야. 강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개강을 다음 주에 회계부터 이렇게 시작하니까 회계 경제부터 시작하니까 요 새로 오신 분들 강의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강의 올라오면 또 특강 같은 걸 할 것 같아요. 뭐 이런 특강 같은 거 한번 들어보고 그렇죠. 선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게 미리 선택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4번. 자, 이게 이제 Q&A입니다. Q&A. 설명회를 하게 되면 항상 이것 좀 답해 주세요라고 하는 대표적인 Q&A가 있어요. 이게 뭐니? 언제부터 공부해야 되냐는 거. 언제부터. 즉, 공부 기간. 1차 공부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 다음에 1차 공부 시기. 어느 정도 시기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그러면 일단 FM이야. FM. 자, 공부 기간, 공부 시기 또는 공부 커리큘럼의 FM이 우리 서울법학원에서 실강으로 짜져 있는 요게 FM이에요. 요게. 우리 저기 서울법학원은 7월 달에 항상 개강을 합니다. 7월 달에 개강해서 2달 단위로 우리 이론 강의 한 번, 그 다음에 9, 10월에 이론 강의 2번, 심화 이론, 그 다음에 11월, 12월 요때 문제풀이 하고 1월, 2월에 동영 모의고사 보고
요건 막판 찍기락에서 우리 무료 공개 강의로 하루씩 하는 게 있어요. 요건 커리큘럼 빼더라도 최소한 학원에서 요 정도 하는 게 가장 FM이고 정상적입니다가 요 8개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8개월. 그래서 대부분 종합반을 듣는 분들은 요 7월 달부터 꾸준히 그냥 따라오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질문을 하겠어요? 공부 기간, 공부 시기 그냥 학원 따라오면 되지 왜? 이 커리를 나 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여기 핵심 숨어 있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학원이 제시하고 있는 건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기억을 좀 해줘. 기억을. 자, 그러면 봐요. 이거 봐. 자주 하는 질문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문제 풀이고 요 두 개가 이론이야. 이론이 두 개다 보니까 둘 다 듣고 싶겠어. 둘 다 듣고 싶지 않고 하나만 듣고 싶겠어. 그래서 이런 질문이 온다. 이게 인강 관리자, 상담 관리자, 그리고 우리 서울법학원의 실강을 담당하는 관리자가 가장 많이 받아요 질문이에요.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은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으면 하나를 스킵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럼 질문이야.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은 차이가 있겠어? 없겠어? 이것도 쿠폰 하나 봅시다. 아직 쿠폰 대답 안 하신 분 하나 대답. 어차피 다 줄 거야. 카톡 넣어주면 대답 한번 합시다.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아니 같으면 뭐 하려고 이걸 넣어놔. 다르겠지. 당연히 이름도 다르고 뭔가 커리도 살짝 다르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기본적인 이론이라는 게 이제 처음 우리가 노베이스를 기준으로 하니까 노베이스를 대상으로 여기는 뭔가 다양한 사례 그리고 착한 강의야. 여기는 착한 강의. 여기 착한 이해도 시켜주고 질문도 좀 받아가면서 이게 착한 강의고 9, 10월에 대부분 심화 이론은 심화라고 돼 있지만 요새는 어떤 주제가 기본이고 어떤 주제가 심화고 이렇게 나누지 않아. 그냥 어렵든 쉽든 시험에 나올 거면 다 중요한 거죠. 객관식 시험은. 그러니까 이쪽은 착한 강의고 이쪽은 한 번 강의를 들었다는 전제로 논점을 따닥 나열식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논점으로 만들어진 강의예요. 여기 분명히 차이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일단 차이가 있어. 전략은 이거 두 개 다 들어야 되나요? 안 들어야 되나요는 조금 있다가 우리 전략 짤 때 하고 일단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 기본 이론은 착한 강의라 그랬어. 뭔가 자세한 설명과 사례를 들어가고 그 심화 이론은 약간 독한 강의야. 나열식의 논점으로 빠르게 뭔가 논점을 정리하는 과정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봐. 또 이래. 요 두 개를 들었어. 두 개를 4개월이나. 그랬더니 이제 문제 풀이는 혼자 풀고 싶어요. 이래. 그러니까 종합반을 끊어놓고 여기까지 듣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쉬면서 그냥 문제풀이 내가 스스로 풀면 안 될까요? 이 속마음이에요, 얘가. 그럼 제가 이게 뭐라고 했어요? 문제풀이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풀이는. 근데 뭐가 중요해요? 요령이 중요한 거예요. 요령이. 그래서 서울법학원과 다른 학원의 어떤 강의 차이가 이런 데서 극명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우리 서울법학원 강사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모여서 좀 이렇게 공부 강의 방향을 좀 결정해요. 그런데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야. 객관식 시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시간이 널널해. 제한되어 있는 시간 안에 그렇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객관식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라는 게 지식이 있더라도 문제를 풀어내는 요령이 숙달되지 않으면 내 실력이 발휘가 안 돼. 그러니까 혼자 풀어도 되긴 되지만 대부분 문제 풀이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이론들 정리 간단하게 하고 그렇죠. 시험에서 이런 유형이 나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어떤 걸 논점으로 잡아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걸 중심으로 설명을 한다고 문제 풀이는.
그러니까 이 문제풀이도 단순히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문제풀이의 요령,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떻게 빠르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표출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커리 중에 그냥 개인적으로 이 커리 중에 나 다 못 듣겠어, 나 다 못 듣겠어, 하나는 나는 다 못 듣겠어, 그러면 이런 걸 버려야 되는 거야. 이런 걸. 통영 모의고사는 지금까지 한 것들 그냥 모의고사 보는 건데 대부분 없는 시간 쪼개서 공부한다 그러면 그렇죠. 문제풀이는 반드시 들어줘야죠. 이론 강의와 문제풀이 정도는. 자, 일단 문제풀이도 단순 강의가 아니라 뭔가 요령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강의라는 거 일단 설명했어. 전략은 조금 있다가. 자, 이거 봅시다. 이제 1차 합격 전략을 러프하게 잡는 거야. 러프하게. 자, 첫 번째. 1차 과목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 영어가 빠져 있어. 영어는 인증이니까. 자, 1교시에 3과목 보고 2교시에 2과목을 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 노 베이스들에게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의 땡약이야.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 쥐약이야. 또는 독약, 쥐약, 극독약이야. 이게 노 베이스들의 독약 같은 과목이 있어. 1교시에 하나, 2교시에 하나. 뭘 것 같아요? 대부분 1교시는 경제학이야. 독약이야, 독약. 여기는 맹독이야. 2교시에 회계학. 왜 경제학, 회계학이 이렇게 독약, 쥐약 같습니까? 그러면 요 통계를 보면 돼요. 요 통계. 이게 지금 합격률이 아니야. 꽈락률이야. 꽈락률. 이게 올해 35회 시험이에요. 올해 35회 시험 꽈락률이에요. 하나는 꽈락률이 거의 48%대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꽈락했다고 해도 과대는 아니죠. 그 다음에 요거 봐요. 이건 40%대야. 자, 둘 중에 어떤 게 회계일 것 같아요? 과목. 요게 회계일까? 요게 경제일까? 찍어. 회계. 그러면 47점이니까 48%가 꽈락률이잖아요, 회계. 48%가 회계 꽈락률인데 이게 35회 시험에 유달리 높은 건가요? 아니야. 이게 평균이야. 가장 꽈락률이 높았을 때는 재작년. 그러니까 올해가 35회니까 33회 시험에 53%가 꽈락일 때가 있었어요. 2년 전에. 그때가 제일 높았어요. 최근 한 6년 안에. 이게 보편적인 꽈락률이야. 그러니까 이거 봐. 다른 과목 열심히 하면 뭐해? 둘 중에 한 명이 회계 꽈락으로 점수를 아예 채점 자체 대상이 안 돼 버리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회계 과목이에요. 회계. 그리고 경제도 만만치 않죠. 41%대니까. 자, 그래서 회계하고 경제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뭔가 점수를 높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그럼 봐. 조금 전에 우리 커리 중에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이 2개가 있었는데 최소한 꽈락률이 높은 회계하고 경제는 기본 이론, 심화 이론 2번 들으면 좋겠어. 2번 들으면 오히려 독되겠어. 바로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꽈락률이 높은 회계와 경제는 웬만하면 기본 이론 듣고 또 강사가 논점별로 정리하는 심화도 듣고 이런 식의 이해가 좀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전략 이런 거지. 전략. 그래서 최소한 회계와 경제는 기본 이론, 그다음에 심화 이론, 그다음에 문제풀이까지 이 3개 정도는 필수적으로 들어줘야 돼. 필수적으로. 자, 그리고 또 봐요. 회계하고 경제가 이러다 보니까 선배들이 조언을 해. 선배들이 1차를 할 때는 말이야. 회계하고 경제는 명과락을 해야지. 명과락 전략이야. 그러니까 명과락 전략이라는 게 뭡니까? 40점만 넘기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또 질문 줍니다. 40점은 뭐하니까? 회계하고 경제를 나는 목표를 42.5 명과락으로 42.5를 딱 목표로 해. 내가 42.5를 회계하고 경제를 목표로 잡으면 실제 몇 점 나올 것 같아? 나 42.5 맞을게요.
42.5 맞으면 되잖아요. 다른 과목으로 커버하고. 내가 이렇게 42.5로 목표로 공부하게 되면 몇 점 맞을 것 같아? 30점도 못 맞아. 30점도. 그러니까 명과락이라는 건 전략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회계하고 경제 겨우 40점 해서 살아남았다. 이건 운이야. 명과락은 운이야, 운. 명과락을 전략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대부분 한 60점, 50점에서 60점 사이 정도를 목표로 공부를 했는데 막상 시험에 갔더니 당황하거나 막상 시험에 갔더니 내가 공부했던 패턴이랑 좀 달라서 하나도 모르겠다 하고 울고 나왔는데 채점을 해봤더니 딱 40점이다. 이게 명과락이야. 그러니까 명과락은 운이야, 운. 전략이 아니라. 그러니까 명과락은 전략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봐봐. 경제학을 명과락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략을 한번 짜볼 때 이게 실행 가능한 거지. 봐봐. 이론적으로. 자, 경제학이 나 명과락이야. 그럼 40점이잖아. 50점도 아니잖아. 50점도 아니야. 40점이야. 그럼 우리 경제가 미시 경제 있어. 그럼 미시 거시 있어. 거시 경제학 뭐하러 사 책? 나 40%만 맞추면 되는데. 거시 경제 볼 필요도 없어. 미시 하나 사서 미시 하나 듣고 그나마 미시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해왔고 고등학교 때도 해왔고 그러니까 좀 익숙해. 거시는 어려워도 미시는 좀 했어. 그리고 거시는 뭐라고? 3번 그냥 쭉 찍으면 40점 넘겠어 안 넘겠어? 이론적으로 넘어야 돼. 이론적으로.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봐. 회계도 어차피 40에서 50인데 원가 뭐 하려고 봐? 원가 책은 또 두껍지도 않아요. 원가 이거 버려. 그 재무 이렇게 두꺼워. 근데 40점만 맞출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 한 200페이지 빼. 뒤쪽에 한 300페이지 빼. 이것만 가운데만 봐. 한 3장부터 한 9장까지. 그리고 나머지 3번 찍으면 되지.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까지 하고 우리 상담실장님 한번 모실 테니까 또 봐봐. 자, 1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노베이스들의 조금 전에 쥐약이었어. 근데 노베이스들의 이제 보약이 있어. 보약. 그 보약 과목들이 경제 회계 뺀 나머지들이야. 경제 회계 뺀. 이게 대부분 민법으로 뭐 회계를 좀 보충하고 관계 법규로 뭐가 보충하고 뭐 부동산학으로 보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과목이 일반적으로 1차 시험에 보약 같은 존재예요. 보약. 그런데 올해 시험에는 이 중에 누가 가장 보약이었냐? 부동산학이 간만에 공진단 수준이 됐어. 공진단. 30만 원짜리 공진단. 이 민법, 홍삼, 관계법규, 흔해 빠진 비타민 정도. 이게 어떤 식으로든 세 과목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강사들이 보는 입장이랑 우리 서울법학원에서 상담을 계속해서 수험생이랑 하면서 상담실장님이 객관적으로 보는 뭔가 내용이 다르다고. 그래서 일단 우리 상담실장님을 한번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박수로 한번 쳐봐요. 자, 설명에 예전에는 상담실장님을 배제시켰어. 그런데 이 상담실장님이 우리 서울법학원에서 오면 가장 많이 얼굴을 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과감히 포함시켜요. 그쪽에 있으면 안 나와. 자, 여기 있어요. 예, 방금 소개받은 네, 예, 커피 쿠폰 안 뿌리는 악덕 관리자입니다. 네. 농담이고요. 예, 서울법학원의 김승호 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은 저는 그 뭐 어떤 틀에 박힌 어떤 그런 내용들보다 현실적인 부분은 가미해가지고 조금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연간 감정평가사 보면은 한 1년에 상담을 한 500명 정도
보통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1차 쪽에 안내를 조금 해드리면은 1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일 첫 번째 먼저 특징 먼저 아셔야 되겠죠. 1차, 2차 연계성이 있을까요? 없죠.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어느 정도 연계성이 없느냐? 1차 공부를 1도 안 한 상태에서 2차부터 먼저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연계성이 없습니다. 감정평가사는. 그럼 이거를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면 1차는 절대평가죠. 과락 없이 평균 60만 넘어가면 돼요. 평균 85, 90 맞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는 얘기죠. 1차 아무리 잘해봤자 2차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 쓸데없으니까 통과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들 1차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면은 60점 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다들 이렇게 준비를 하겠죠. 절대 여유 있게 안 합니다. 이 얘기를 이 자리에서 듣고도 실제 그렇게 해서 떨어지고 와요. 58점 맞았어요, 59점 맞았어요. 사람 심리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통과만 하자라는 취지로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게, 자, 회계, 경제 그냥 100점 만점에 반타작만 하세요. 자, 암기 과목 나머지 3개 있죠. 민법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관계법규라든가 이렇게 요거는 암기 과목들이니까 각각 70점 정도로만 맞을 수 있게 목표로 잡으세요. 이렇게 평균 62점 나와요. 예, 조금 이제 간당간당하니까 거기서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은 조금 더 맞으면 되는데, 그런데 요것도 아까워가지고 요거 조금 줄일까? 여기 조금 더 맞을까? 이제 이렇게 또 합의를 보겠죠. 또 공부하다 보면 그러신 분들이 꼭 아마 흔하게 봤을 거예요. 요번에 평균 60 넘었는데 회계 한 문제 때문에 잘못됐어요. 아마 심심찮게 볼 수 있겠죠.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아니면 이제 그런 경제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100점 만점에 50점. 100점 만점에 50점 맞는데 부담스러우신 분. 반타작인데. 없죠. 학교 다닐 때 이 정도 맞으면 엄마한테 등짝 후려 맞죠. 예, 맨날 세일한다고 반토막. 그러니까는 이 정도 맞으시고, 명과락 요거는 솔직히 위험해요. 아까 이제 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명과락 전략 가지고 과락 안 하신 분은 거의 보기 힘들어요. 특히나 40점, 45점 이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타작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최근에 시험에 또 특징이 좀 하나가 생겼어요. 뭐냐면 여기서 10점, 10점, 10점 해가지고 30점을 여기다 채워주면 평균 62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 제외하고 저기 담당 선생님이 계시는데 얘가 좀 말썽을 부리고 있어요. 부동산학 원론이. 왜냐면 부동산학 원론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1회 출제가 됐어요. 근데 다른 시험들은 이제 꾸준히 이제 몇십 년 동안 계속 시험이 출제가 됐죠. 그러면은 일단 범위 자체도 어느 정도 지정이 좀 덜 되어 있고, 출제가 이제 한 번도 안 된 데서 나오는 경우도 좀 있고, 또 출제가 됐던 데서 또 나오더라도 문제 스타일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분명히 배운 부분인데 문제 출제를 이렇게 조금 꼬아서 내니까 저거 내가 안 배운 부분인가 해서, 얘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이제 12월 때부터 보게 되는데 한 70점, 80점 나오시는 분들이 실전 시험 가면은 60점, 65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요거 전략 얘네들이 메워준다, 이 전략은 맞는데 얘는 빼자라는 게 지금 추세예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뭐 공진단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래서 요거를 실제적인 체감 난이도 보면은 20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강생 분들이 보시고 나서 민법과 회계가 좀 체감적으로 많이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 21년도에는 회계, 부동산학 원론, 그러니까 이때서부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22년도
경제, 부동산학 원론. 자, 그다음에 23년도 회계, 또 부동산학 원론. 자, 올해는 회계, 경제죠. 지금까지 감정평가사 시험이 출제가 되면서 요거 두 개가 둘 다 까다로웠던 적이 글쎄요, 제가 한 20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1차 합격률이 23%. 보통 1차 시험 보시면 한 30%에서 40% 정도 사이 다 통과를 하세요. 근데 올해 이렇게 요거 두 개가 걸리면서 23%뚝 떨어졌죠. 자, 그러면 더더욱 회계 경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데 절대 걱정하실 게 없는 게 회계 경제가 과연 어려워서 회계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과락률이 저렇게 막 절반 가까이 되고 할까요?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목이죠. 둘 다 수리적인 과목이죠. 계산 과목. 그러다 보니까 벼락치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중간부터 할 수 있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을 시키려고 최소한 요만큼만 하자라는 취지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과락률이 높은 거지 어려워서 과락이 높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준비하시면서 시간 조금 남으면 뭐 다른 거라도 조금 할까. 제가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리겠는데 1차 시험 이제 그 정도만 절대평가고 연결이 안 되는 것 때문에 1차는 그냥 요 정도만 하고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면 2차 한 글자라도 좀 미리 봐줄까? 2차에서 무슨 과목이 중요하다고요? 예, 쿠폰은 다 드렸으니까 저는 안 드려요. 예, 실무. 자, 이렇게 이런 거라도 미리 좀 공부를 좀 할까라는 생각으로 1차는 절대 여유 있게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락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도 보셨겠지만 현재 지금 올해부터 최종 선발 인원이 190명으로 줄었죠. 작년에 200명이었었는데. 그럼 내년에는 다시 늘어날 수 있어요? 다시 줄어들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왜냐? 매년 그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매년 이번에 인원 몇 명 뽑을 거냐 이거를 매년 회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어날지 줄어들지 그건 일단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인원에 비해서 현재 출연 인원이 6,700명 가까이 이제 조금 넘기 때문에 아마 저희 학원에서 예상하기엔 내년에는 뭐 7,000명 많아야 7,000명 아니면 올해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떨어질 걸로 예상은 하진 않아요. 최소한 비슷하거나 조금 많을 정도 그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200명이라고 쳐도 올해 정도의 시험 난이도는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결론만 얘기하자면 1차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올해 지금 1차 시험의 향후 트렌드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냥 한 요때쯤이죠? 요 정도까지만 해도 1차 6개월이면 충분하다.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합격수기나 이런 것도 봐도 6개월이면 되게 충분하고 그거보다 덜한 사람도 있다 그러고. 근데 지금은 말이 바뀌어요. 최소 전업으로 6개월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 정도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명심을 하시고 물론 좀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는데 1차는 보수적으로 준비를 하되 고득점 할 필요는 없다. 예. 그리고 남는 시간은 실무 한 글자라도 좀 미리 봐두자라는 거는 변하진 않아요. 이거는. 물론 거기서 이제 조율을 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바뀌진 않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 1차 같은 경우에는 과연 좀 전에 내가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뭐 대충 혼자서 기출문제 풀어보니까 대충 좀 된 것 같은데 이런 거보다는 자 1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요 커리큘럼 요거 보고 계시죠? 요거 보시면은 나중에 3단계 문제풀이가 11월 중순쯤에 시작을 하죠. 예, 지금 이거 영상을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희 학원 홈페이지 강의 시간표 쪽에 이제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11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12월 한
중순쯤, 예, 그 정도부터 전국 모의고사가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3주, 작년 같은 경우에 3주마다 한 번씩 이제 매주 일요일 날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참석을 하셔가지고 전국 모의고사 그걸 보신 다음에 각 과목별로 부족하신 거 그런 거를 이제 좀 체킹 하셔가지고 좀 메꾸셔야 되겠죠. 그때 만약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오 평균 7점 나오더라. 그러면 더 그렇게 죽어라 할 필요는 없죠. 일단은 남는 시간 1차 시험 볼 때까지는 1차 지금 실력 유지를 하면서 이제 얘 공부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물론 그때 당시에는 실무라는 기본 강의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데 요게 보통 보면은 매월 4월 달에 개강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때는 온라인으로 이용하시는 방법밖에 없으실 거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것도 좀 전에 일단 다 말씀을 드렸죠. 네. 자, 지금 뭐 이제 얼굴이 익숙하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는 뭐 오신 분들 이제 실강 쪽으로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강 기준으로 해가지고 학원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학원 이용하시면서 궁금하신 분들 이제 그 공통적인 궁금증이 있는데 보통 실강의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그 해당 동영상이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복습 용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시고 꼭 이제 그 동영상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이제 항상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부작용이 오늘 날씨 30도 넘었죠. 아 더운데 오늘은 그냥 집에서 에어컨 켜고 그냥 온라인으로 할까? 아니면 좀 있으면 이제 장마 되니까 아 비 오는데 그냥 오늘 집에 있자. 집에 동영상으로 보자. 그러신 분은 끝날 때까지 안 오세요. 그래놓고 내년에 다시 상담 받으러 와요.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1차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작용이 다가오는 거라서 뭐 피치 못할 사정에 빠지거나 아니면 공부를 한 다음에 복습할 때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동영상의 장점은 언제든지 어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솔직히 그 부분이 좀 단점이 돼요. 꼭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뒤로 밀게 되죠. 미루게 되다 보니까 그게 시험 당일날까지 미루게 되죠. 물론 잘하시는 분은 잘하세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지금 1차 5과목 중에 회계하고 저희 계시는 부동산 그 과목 2과목만 원체 잘하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분씩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 이제 3과목 같은 경우에는 강사님이 2분씩 계세요. 그래서 강의를 처음에 선택할 때 저희가 어느 분 선택이에요 하고 보통 여쭤보는데 그때 이제 뭐 처음에 선입견에 이 사람이 좋을 것 같은데 했고 선택을 했다가 뭐 한 1주, 2주, 뭐 한 달 이렇게 돼 보니까 영 나랑 궁합이 잘 안 맞는 것 같아. 중간에 변경도 가능하세요. 그거는 이제 저희 접수에 오셔가지고 저 강사 변경 이렇게 할래요라고 말씀하시면은 이제 해당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제공을 해드리는데 다만 이제 공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교재를 다시 새로 사야 되겠죠. 그거는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뭐 바꾸는 기간 동안에 강의를 들었던 거에 대해서 어떤 새로 바뀐 선생님 스타일로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겠죠. 그 부분만 제외하고는 중간에 변경은 가능하니까 이제 그 부분 좀 감안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거 7월 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5과목에 대한 이제 1차 기본 강의, 1단계 기본 강의 요거 뒷면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달력식으로 다 표기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보통 참석을 하시고 뭐 오전 따로 오후 따로가 아니에요.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다 이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수업을 그렇게 들으면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시간은 바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그리고 주말을 이용을 해서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물론 기본 베이스가 있다거나 유사 시험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일부 과목을 좀 공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말까지 안 가더라도 주중에 다 해결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뭐 하라고요?
예, 요구하시라고. 물론 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요거를 좀 하시는 게 그래도 나중에 2차 최종적으로 이제 최종 목적지가 2차잖아요. 그거 할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마 잘 알겠지만 합격수기 보시면 나 1차 하면서 2차 실무를 같이 했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예. 그러신 분들이 바로 도움을 많이 되고 실제 합격률도 높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그렇게 좀 추천을 해드리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어느 정도 저희 학원 내에 오셨을 경우 저녁 때라든가 주말을 저희가 이용할 때 학원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자습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습실 같은 경우에는 빈 강의실을 오늘 같은 경우는 402호를 지정을 해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빈 강의실을 지정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쪽으로는 이제 지하에 1층에 스터디 카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습실 같은 경우는 빈 강의실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수업이 가장 많은 토요일 같은 경우는 자습실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 사항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 직영으로 해가지고 지하 1층 스터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일반적인 시중의 비용의 한 절반 가격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스터디 카페 이용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사물함 같은 것도 이제 별도로 신청을 하시면 이용 가능하시니까 물론 유료긴 하지만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맨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제 1차 준비를 하시거나 뭐 나중에 어떤 수험 준비를 하시더라도 준비하시는 분의 여건에 맞춰 가지고 전략이 다 바뀌어야 돼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직장 다니신 분 있으세요? 네, 직장 다니신 분 있으시겠죠. 뭐 당장에 나 퇴사할 거 아니고 내년 1차 때까지는 해야 된다. 그럼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거 할 시간 없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1차만 소화를 시키는데도 아마 헉헉거리실 거예요. 그거는 그 정도로. 거기다가 자 오신 분들 중에 영어 혹시 안 되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영어 인증 시험. 예, 만약에 또 영어 인증 시험이 없다 하시는 분은 또 더더욱 힘들겠죠. 그럴 경우. 그래서 그런 수험 또 준비하시는 분의 여건에 맞춰 가지고 좀 수험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이제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개별 상담을 통해 가지고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제가 뭐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이게 답니다. 예. 하시고 이제 최종적으로 구성에 오셔가지고 마무리한 다음에는 그냥 요 잠깐 오신 분들 해가지고 저기 뭐 질의응답 다 궁금하신 거 아무리 설명을 제가 잘했어도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을 거냐 그런 거 한번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역할을 잘 확인하셨죠? 제 역할은 학원 홍보하고 끝. 그리고 쿠폰 주고 진짜 알짜배기는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가. 네. 자, 우리 저기 설명회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건 요리 주문 되는 거예요. 영상 딱 끊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질문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냥 문을 열지 말고 이제 닫는 빠른 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은 자 개별적으로 뵙겠습니다. 네. 자, 시간 뭐 한 5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얼마 안 되시니까는 궁금하시면 다른 분도 또 궁금해하실 수가 있어요. 없으세요? 네. 예. 예. 3월 6일 때 이제 끝나고 나면 보통 2주 정도 최종 마무리 특강이 있어요. 2주 정도 해가지고 뭐 민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최신 판례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고 이제 이 막판 찍기 1일 특강인데 요게 1일이 아니라 그냥 전체 일정으로 보면은 2주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나서 시험 보기까지 한 2주 정도 남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7일 끝나면은 2주 그냥 마무리 특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주차요. 일단은 저희도 여기 학원에 세입자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 학원생이 원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간평 2차도 있고 그리고 법무사도 있다 보니까 공식적으로는 주차가 허용이 안 되고 돈을 내겠다 해도 안 받아줘요. 그런데 간혹 이제
좀 여유스러운 날은 이제 요 관리하신 분 2분이 계시는데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그건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 가급적 대중교통을 좀 이용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아니면 사람이 있어서 부끄러워서 질문하기 어렵다 하신 분은 저 3층, 여기 지금 현재 3층이고요. 한층 올라오시면 4층이니까 오셔가지고 저를 찾으시면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무더운데 저기 이렇게 걸어 올라오는 것도 만만치 않죠? 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네.